변호인, 항소 이유서 보니까 도제이는 고소인이 팔로워 피고인을 40만이 성폭행했다는 넘는 결정적 셀럽 증거가 변호사였죠. 나왔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이 그러나 당사자만 화려한 있는 이미지와는 밀폐된 달리 공간에서 행해진 범죄는 그녀가 맡는 당사자 사건은 간의 진실이 주로 가장 힘없는 중요한 여성들의 증거가 될 성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고소인 김만복 씨가 피고인 김은옥 씨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자백을? 있습니다. 도제이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거를 얻고야 말았죠.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죠. 들려주시죠. 그래, 낯장 내놓고 그 짓거리 하긴 쪽팔렸나 보지? 내 가면 훔쳐 쓴 거 보면. 가면을 쪽팔려서 쓰냐? 재밌으니까 쓰지. 김은옥 걔도 내가 가면 쓴 거 보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한바탕 놔줄 뻔했다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 왜 꼭 강제로 그 지랄인데? 병인가? 아 나는 강제로 해야 재밌거든. 도제이 말대로 녹취 파일 안에는 피고인을 꽃뱀이라 몰아가던 고소인이 사실 가해자는 자신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보시다시피 김만복은 제 입으로 피고인 김은옥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궁지에 몰린 이건 검사는 명백히 불법 당사자의 녹취는 허락을 증거 받지 않는 효력이 불법 없음을 녹취입니다. 주장하는데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대화의 당사자인 김만복 씨의 부인 최보미 씨가 직접 녹취해서 제게 제공한 합법적인 파일입니다. 금시초문인 듯 제가 저걸 녹음해서 황당해하는 당사자. 변호사님 줬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하지만 청담동바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도제이의 아무리 태도, 남편이어도 어떤 죄를 사정이 지었으니 있는 것일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녹음 기능이 있는 제 시계 빌려가셨잖아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도벽이요? 네. 최보미는 스트레스성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특히 시계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김만복의 부인이 시계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도제이는 일부러 그녀가 자신의 시계를 훔쳐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그 시계는 녹음 기능이 있는 시계였고 덕분에 도제이는 손쉽게 녹취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빌려가신 게 아니라면 왜 부인이 제 시계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혹시 훔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승소로 불패 신화를 영리하게 이용하고 계신데요. 억울한 피해자의 그 누명을 맞닥뜨리면 벗긴 승소로 하시는 도제이. 비결이 따로 있으십니까? 결론에 비결이 있겠습니까? 정의의 아이콘이 된 그래서 그녀의 힘없고 위상은 억울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높아지고 지시를 들을 있었는데 뿐입니다. 지금 SNS에서 도제이 변호사님을 국회로 보내라 이런 글들이 도배됐는데 혹시 정치엔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녀가 늘 정의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몰래 비리 정치인의 집사 변호사를 하며 너 미쳤어? 야, 그의 약쟁이 내가 아들까지 말했지. 케어하고 너 있었죠. 한 번만 더 걸리면 깜빵 간다고. 내가 깜빵을 왜 가? 이가 있는데 안 그래요? 도제이 변호사님? 그녀가 이런 시끄럽고 뒤처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정말 못 따라와. 사실 그녀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친구 유정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유정의 예비 신랑 기도식의 치부를 알게 되었고 이를 따져 물으러 기도식의 호텔방을 찾았다가 가면을 쓴 의문의 남자에게 범죄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10년) 전 그날 이후 도제이는 그 가면의 남자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그 남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도제이는 계속해서 비슷한 가면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녀가 통주시장 정구태에게 접근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는데요. 아버지 거라고요? 5년 전 말해. 조사를 받던 정구태의 아들로부터 아빠 서재에서 그 가면의 출처가 돈을 슬쩍 한 정구태임을 알게 되었고 무슨 멤버십 클럽 기념품이라 그랬는데. 어떤 멤버십 클럽의 존재 또한 알게 되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녀는 가면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구태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도움 받고자 통주시로 이사도 했습니다. 호랑이를 꼭 좀 잡으러 직접 도와주시죠, 호랑이 굴에 시장님. 들어간 도제이. 어쩐지 국선 변호사 그만두고 내 아들놈 같은 새끼 맡아준다고 했을 때 좀 이상하다 했지? 그래. 정치는 왜 하고 싶은데? 힘은 법보다 세니까요. 궁극지구 땅은 다 그렇게 정구태 시장의 정부 신임을 제껴될 얻어 거야. 5년간 그의 비리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던 도제이는 있는데 왜 돈도 안 되는 궁극지구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멤버십 클럽에 우리 대한 도련이 결정적 단서를 내식구라고 얻게 생각해서 됩니다. 말해주는데 저 땅 안에 보석이 있어. 그걸 먹으려면 그 일대 땅까지 싹 다 사들여야 하거든. 보석이요? 어떤... 내가 10년 전 어떤 클럽에 멤버십으로 가입했는데 그 클럽의 모임 장소가 거기 있거든. 도제이에겐 반드시 궁극지구 땅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 땅을 얻기 위해 정구태를 장관으로 만들고 자신이 통주시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도제이를 통주시장으로! 그런데 정구태가 자신의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쉽다. 마지막은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정구태의 장례식에 등장한 의문의 여자. 전 에밀리 고라고 해요. 자신을 정구태의 내연녀 에밀리 고라고 아. 밝힌 여자는 니들한텐 다른 이름이 익숙한가? 한때 그녀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지만 아니요. 10년 전 사건으로 악연이 얘들아. 되어버린 고윤아였습니다. 나 유나야. 고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냐고! 10년 전 고윤아는 기도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우리 친구였잖아! 보기 우리 아빠가 불편한 이렇게 사이인 지지를 해도 만큼 고윤아를 여자한테 큰 무시하려고 도움 줄 했던 적은 도제이에게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에밀리 전해집니다. 엄청 큰 재산을 넘긴 거야. 도제이가 하필 얻기 엄마가 위해 그걸 그 장관 그토록 축가 파티는 애썼던 알게 됐고. 통주시 궁극지구의 그래서 땅이 확 핀 돌아서 큰 재산이라면? 그 궁극지구 땅 고윤아의 몫이 되었다는 그거 다 사실이었죠. 그냥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필요한 땅 그거 주면 그녀는 네가 원하는 할 수 거 없이 해줄게. 고윤아를 내가 찾아가 원하는 땅을 건.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뭐든? 사람 하나 죽여줘. 그러나 고윤아가 요구한 것은 뜻밖의 내용이었죠. 내 전 남편 그놈 죽여달라고. 자신의 전 남편을 죽여달라는 10년 전. 요구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도식을 죽였던 것처럼. 재혁 씨한테 딸이 하나 있어. 뒤이어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딸 이름은 나나. 이제 4살이야.
이제 알았니? 고유나가 죽여달라 요구했던 전 남편이 맞아. 그놈이 내 아이의 아빠야. 사실은 유정의 새로운 남편 송재혁이었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난 분명히 경고했다. 고유나는 송재혁이 나 위험한 놈이라며 유정이와의 결혼을 지금이라도 너한테 무슨 막으라고 일이 생겨도 주장했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도제이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유나를 정지시킨 한 장의 사진. 혹시 그게 그 가면이니? 10년 전 네가 그 호텔방에서 만났다던? 됐어. 어차피 너 안 믿었잖아. 고유나가 이토록 소스라치게 놀란 이유는 What do you want? Where did he go? How should I know? He hasn't lived here for years. 2년 전 딸 애나를 데리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고유나는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Here. Hand this to your husband when you find him. What is this? I have no idea. We found it in the bathroom ceiling when we moved in. Here it is. Well, my part's done now. 송재혁이 두고 봤던 그 소포는 도제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가면이었습니다. 도제이가 저항하기 위해 당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가면에는 선명한 핏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도제이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유정의 결혼식. 결국 고유나는 도제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놈이야, 송재혁. 네가 찾는 바로 그 가면의 남자. 드디어 강간범의 정체를 알게 된 도제이. 증거를 찾기 위해 침입한 송재혁의 집에서 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날 밤 가면의 남자인지 아닌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녀를 농락하는 송재혁의 태도. 너무 무섭지 않니? 네 정체 들키는 거. 무서워 죽겠어. 유정이가 알까봐. 너랑 나랑 했다는 거. 근데 네가 갖고 있다는 그 흔적이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나쁜 짓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너랑 나랑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자신의 일방적 범죄를 상호동의 관계처럼 왜곡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10년 전 일이지만 저 깔끔한 성격에 얼마나 상처받겠어.
아니,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했다는 증거는 없고 너랑 나랑 했다는 증거만 있어서. 하필 그날 받게 된 공소시효 만료 알림 문자. 완전히 무너져버린 도제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면 뒤에 숨긴 검은 욕망들 They're lie 진실은 장막 뒤에 꼭꼭 숨어있